초등 찍을게요. 네. 네. 여러분, 유아에 이제 이어서 초등을 찍을 텐데, 초등이 유아 문제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에요. 근데 이게 중등으로 오면 보다 더 선명하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아, 초등에 비해서 이제 중등 같은 경우는 다양한 교과 또는 비교과가 공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론에 기반을 두고 명확하게 문제가 나는 편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작년부터 전반적으로 교직 논술, 이 교육학 논술 자체가 상당히 내러티브하게 나고 현장에 적용 방안을 많이 묻고 있기 때문에 유아의 문제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핵심 포인트들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비춰주세요. 한번. 네, 문제를 중심으로요. 화면에 잡혀요? 잘? 네. 여러분 살펴보시면 문제가 교육과정 자율성에 관한 세미나 자리인데 우리가 방금 전 살펴봤었던 유아 같은 경우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에 관련된 학습 공동체였어요. 그것은 교내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치원 원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면 여기에서는 세미나잖아요. 그러면 이건 수업 연구회와도 같아요.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세미나는 모든 사람이 이제 전문가일 때 어떤 전문성을 숙련시키기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초등교사들이 이러한 대화를 세미나에서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근거에서 논하는데 첫 번째가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주체에 따른 세 수준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세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각각 한 가지씩 논하는 부분. 그럼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의 이런 수준들을 대표하고 있겠네요. 그리고 김교사, 박교사, 최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이제 각각의 관점. 위에서 보면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 수준을 얘기하고 있고요. 좀 큰 틀에서 났어요. 교육과정의 층위 수준에서 났고 밑에는 교육과정 실행. 우리가 익숙한 스나이더의 세 가지 관점이 났겠네요. 실행이니까. 스나이더라든가 뭐 어떤 줌볼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그 관점이 났을 테고 각각의 관점에서 실행해야 할 교사의 역할을 논하시오. 이 교사의 역할을 안 살펴봐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하나는 이행 또는 전달자, 또 하나는 조정자, 또 하나는 개발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임교사의 여기 임교사의 마지막 임교사가 또 나오네요. 김박최인데 여기 임교사의 세 가지 제안에 따라서 김교사, 박교사, 최교사가 각각 취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쓰고 요런 것들 여러분 이게 중등에 났으면 여러분 요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제 수업을 들었으면 여러분 원활하게 쓰실 수 있겠죠. 방안을 쓰고 각 방안별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논하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했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안이 어떠한 이제 장점을 갖고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냐라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 김교사, 박교사, 최교사, 김박, 최임교사 네 분 나왔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하나하나 살펴보면 편성, 운영 주체에 따른 세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여기엔 배점이 이렇게 쭉 나왔네요. 중간에 본 세 관점, 여기서 6점짜리 와 해갖고서 이제 딱 나왔네요. 그리고 책에 5점 이렇게 나왔고 여러분 형식 점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 레시피대로 이제 써주시면 될 테고 여러분 이제 좀 줄여주세요.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물어봤었던 게 교육과정 편성 운영 주체에 따른 세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김교사 같은 경우는요. 요즘 교육부에서 지역과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부터 중요하겠네요. 교과서로 가르치는 거지 교과서를 가르치는 게 아닌데 좀 약간 올드스쿨해요. 김교사 선생님은 교과서가 국가교육과정을 잘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교과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네요. 이게 국가 수준의 이제 교육과정을 얘기하고 이제 운영 여기서 보면
뭐예요? 여기서 편성 운영 주체, 국가를 살펴보는 거죠. 국가가 편성 운영 주체가 되어야 됐다. 그럼 여러분 보면 교육과정 결정 방식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국가가 주체가 돼서 교과서 등을 개발하고 거기서 이제 교사는 배제되긴 하겠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나름의 여기에서 보면은 근데 필요한 이유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나름의 정당성,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국가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은 이제 상당히 나름 필요한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최소한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국가가 이제 핵심 코어가 되는 교육과정.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보면은요, 핵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바뀌는 2022 미래형 교육과정에서도 보면은 핵심적인 게 기초적인 소양, 기초 학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나머지는 학교의 자율성을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주체의 세 수준, 국가 수준에서 국가가 주도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질을 담보하고 책무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제 한 꼭지가 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속한 교육청의 교육지원청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시도 정도 지역 수준이 되겠네요. 지역에서 교육 중점 활동은 환경교육입니다. 이 문제 출제한 사람 굉장히 올드스쿨해요. 요즘에 환경교육보다는 생태 전환교육이라고 이제 하는 게 인식의 개선부터 접근을 해줘야겠죠. 최근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습지 보존 여부에 대해서 찬반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개발이냐 파기냐, 이게 초등에서 많이 해주는 그러한 약간 딜레마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쟁점을 중심으로 국어과의 토의토론, 그리고 사회과의 민주적 의사결정, 그리고 과학과의 생태계 내용. 여기서 보면은 주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쟁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제잖아요.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면 이거 약간 중액교육과정인데 이게 중등에 오면은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중액 중에서 이제 융합 수업이라는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우리가 이 중액교육과정의 그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교과를 중심으로 한 그 형태가 광역 중심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 거기서 그 실천 방안으로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방법이 광역 교과 중심의 방법 그리고 스팀형의 방법이 있어요. 실천 방안을 두 가지로 쪼개 쓰게 이제 문제가 출제되면 좀 까다롭게 나면 그걸 좀 갖고 써줘야 되고 가장 발전된 형태로서 사회적인 기능이라든가 이슈를 가지고 이제 또한 주제 중심의 통합이 또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난다? 우리가 이제 드레이크의 간학문적인 설계냐 아니면은 다학문적인 설계냐 그 차이점 제가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험 문제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물어봤었던 것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있어서 지역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역이 중심이 되면은 이게 사실 언제 나타났냐면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의 발달사를 보면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지역화 교육과정이 나옵니다.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가 이런 어떤 자연적인 환경의 특성을 가지고 교육과정에 반영을 해라라는 이러한 방식이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지역이 중심이 되면 농사노촌 지역의 어떤 특수성, 자연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맥락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포인트가 되겠죠. 그 꼭지 하나, 그러니까 국가가 중심이 되고 여긴 지역이 중심이 되는 편성 운영. 그리고 저는 국가나 지역 수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학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학교 중심 교육과정, 학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를 중심으로 저와 학생들이 함께 만드는 겁니다. 저는 소규모 학교에 있는데 학생들이 마을과 연계해서 학교 발전 방안을 탐구하자고 저에게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렇게 반영해 줄 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선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이고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은 교사가 중심이 돼서 학생과 함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런 포인트가 됐네요. 그래서 학생들과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고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 여긴 지역, 여기는 해당 학교에서 교사가 중심이 돼서 이 수준은 학교 수준인데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학습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고 현장에 아주 적합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된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국가 수준의 이런 교육과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과정의 질적인 유지, 그리고 또한 교육의 책무성, 그걸 담보할 수 있고, 이건 지역의 어떠한 특수성을 이제 살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거는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현장 적합성을 살려줄 수 있다라는 요 세 가지 측면을 갖고 써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배점 요소를 한번 정확하게 이제 봐줘야 돼요. 여러분 써줄 때. 두 번째가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관점이 세 가지가 있고, 이 실행에 대한 관점은 여러분 우리가 이 위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가 충실도의 관점이라는 거 위에 실행의 관점이에요. 세 교사가 이야기하는 거.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충실도의 관점. 그러면 국가에서 개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학습자에게 충실하게 무엇을 해주는 거죠? 전달해 주는 것, 이행해 주는 것. 그래서 이행자, 전달자의 교사의 역할을 갖고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플러스에서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의 특성을 가지고 교사가 상호 교섭해서 적절히 조정해주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줘야겠네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적합한 교육과정을 어때요? 개발해주고 개발 운영하는 주체로서의 역할, 개발자로서 운영자로서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주는 게 중요하네요. 여러분 보면 이걸 관점으로 충실도 관점, 그리고 또 상호 적응의 관점, 그리고 생성의 관점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각각 어떤 충실도 관점에서의 전달자, 상호 적응적 관점에서의 조정자, 그리고 우리가 생성의 관점에서의 개발자의 역할, 이걸 매칭해서 써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기 100점이 커요. 6.6점이잖아.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 이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임교사가 얘기합니다. 선생님의 어려움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여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는 그 관점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기초학습 능력의 부족으로 학습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편성 운영의 방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기초학습 능력의 부족이야. 그러면 이게 선수학습이 계속 누적되니까 학습 부진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갖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단평가 등을 통해서 또는 중간에 형성평가 등을 통해서 학습자가 보여지는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교정해주거나 보충해주거나 방과 후 과정을 만들어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보충 과정을 방과 후 과정 등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 운영 방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 교사의 이제 관점이잖아요. 따라서 편성 운영 방안 3점이기 때문에 이 관점, 학교에서 일단 보충 과정 그리고 방과 후 교육 과정을 이제 통해서 이제 국가 수준에서 이제 지향하고 있는 어떤 기초 학습 능력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거, 책임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 특정 범위 내에서 시수를 조정할 수 있고, 이것은 국가에서 이제 교육과정을 정해졌지만 우리가 교육과정 재구성, 상호 적응적인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증배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여기서 시간이 필요한 경우 특정 범위 내에서 시수를 조정할 수 있고, 우리가 중등순으로 오면 뭐 국영수 중심에서 우리가 보면 국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수학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수학을 좀 증하고 다른 어떤 교과의 시간을 조금 감해서 20%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선 기초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읽고 쓰고 세마기를 중심으로 다른 교과 학습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게 초등이니까 이제 그러한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증감 운영 방안을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그 학교의 학습자들이 나타내는 그런 특성을 이제 반영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 학교 교육 과정의 가장 커다란 틀이 교과 교육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창체가 있고요.
또 물론 창체 또는 어떤 기타 등등의 시간에 들어갈 텐데 학교 특색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중에서 창체와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또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 학습자, 창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자율활동을 통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제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교과 시간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또한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창체 활동도 최근 들어서 보면은 원격 수업을 통해서 창체 활동을 또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도 좋은 방안이 됩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당의 학교의 그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실효성 있는 개별 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하고 또한 그런 것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여기에서의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면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주체가 국가, 지역, 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세 수준에 따라서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나는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의 질, 그리고 교육의 책무성, 기초 학력의 어떠한 증진이라든가 막 이런 것을 갖고 쓰고 또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맥락적인 교육과정,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또 어떠한 현장 적합성이라는 것을 갖고 이제 운영할 수 있다는 걸 갖고 쓰고 실행에 대해서는 이제 충실도, 상호 적응, 그리고 생성의 관점, 각각 전달, 그리고 이행자, 또 하나는 조정자, 또 하나는 개발자, 개발을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자율적인 평가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각각 매칭해서 써주면 되고 여기에서는 운영 방안 세 가지를 갖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기초학력 능력, 그러니까 선수학습, 이런 학습 결손이죠. 그래서 누적되지 않도록 이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떠한 진단을 통해서 개별 학습자를 교정, 보충해주는 과정을 마련할 수 있고 이건 추가적인 거니까 방과 후 과정이라든가 또는 그것이 정규 어떤 교육과정에서 어려우면 원격이라든가 아니면은 방학 중에 또한 이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 추가적인 지원 하나 써주고 시간이 필요한 경우 특정 범위 내에서 시수 조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특정 영역 내에서 시수 증배 운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 또는 학습자들의 여러 가지 그 수준별 또는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 효과,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그럼 개별 학습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율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을 구성하는 방안, 그리고 이것을 교과와 연계하는 방안 또는 원격 수업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방안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별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수준을,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여기서 얘기한 무엇을 할 수 있다? 여기서 학교에서 이런 기초학습 능력의 어떠한 증진을 갖고 올 수 있다. 이게 중등신으로 갖고 오면은 이제 기초 소양 능력이고요. 여러분 무엇보다 제가 중등신에서 올해 주목해야 되는 문제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융합 수업 굉장히 잘 우리가 해야 돼요. 주제 중심의 융합. 그래서 중액교육과정 이제 내부로 들어와서 실제적인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간학문적인 설계, 다학문적인 설계, 그리고 스팀형 교육과정, 그리고 광역 교과 중심의 이미 우리가 공통과목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실현되고 있는 그러한 주제 중심의 통합 방법,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뭐예요? 토론 수업이에요. 토론 수업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브루타라든가 어떤 66토이라든가 방법도 있지만 그 속에서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수업을 이제 도입할 때는 안내, 그리고 수업 도중에는 무슨 역할을 해준다? 조정하고 토론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역할, 그리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평가해주는 역할, 수업의 어떠한 이제 정리부에서는 그런 거죠. 각각 나눠서 교사의 역할. 그 속에서 또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어떤 대화 독점이라든가 사회적 태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짚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평가는요, 우리가 과정 중심 평가, 성장 중심 평가를 중심에 두고 가장 강조되는 건 뭐야? 선운 수령 평가입니다. 그래서 논수령 평가에 대해서 논수령 평가의 개념, 그리고 유의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출제 유의점, 그리고 채점상의 유의점, 장점, 단점.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거든요. 그거 시험 문제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수업 지금 몇 분이에요, 이건? 한 20분 조금 안 됐어요.
되게 왜냐하면 초등이 여러분 중등과 연계되는 이런 연결고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중요한 얘기라든가 미래형 교육과정은 이제 내일 이어지는 이제 부분에서 여러분 제 POS 거기 이제 올려드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1, 2차 동시 대비 특강이라고 하는 거 한 번에 모아서 제 수험생들에게 또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등 면접 파이터라는 혼자서도 완벽한 2차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막 설레이죠. 준비만 잘 되면은 우리 1차 시험 완전히 20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시험이 오고 빨리 지나가고 여러분 학교 현장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특강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